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 시기가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입니다. 특히 고2, 고3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주제를 잡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을 시기라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 문과 친구들이 독서 활동과 같은 문헌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독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의 관심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문과 선배입니다. 이 선배의 다양한 탐구 주제를 잡는 법, 교과의 개념하고 연계시키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서술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사학번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출신 고등학교는 동두천외고. 우리 점점 외고 친구들이 이제 몇 개 외고 빼고는 거의 학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의 비율도 탑 수준의 외고에서도 조금 점점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혹시 학기별 내신 성적 기억하나요? 1학년 1학기 2.19, 1학년 2학기 2.73, 2학년 1학기 3.12, 2학년 2학기 3.08, 3학년 1학기 2.13으로 총 내신 2.66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어까지 포함한 것이 2.66인데 국수형 4만 한다면 좀 더 높아져요. 2.2 정도로 높아지더라고요. 교과의 구조로는 수학하고 경제를 포함한 사회 과목의 성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경제학과를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교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외고 같은 경우는 그 외고 라인에 따라서 붙는 등급대, 학교과 이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탑3 외고 정도면 요 등급의 서울대 경제학과 붙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기는 해요. 다만 동두천 외고의 기준으로 하면 요 등급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최초합하는 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선배들 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외고를 통으로 잡아서 뭐 특목자사니까 이 등급에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두천 외고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흔하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학과를 붙은 건 맞단 말이야. 아마도 서울대를 쓰면서도 반드시 본인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 어떻게 우주 상향으로 지원한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요인을 잡아주셨어요. 첫째, 제 자신을 믿고 소신 있게 지원했던 수시카드 전략. 두 번째, 낮은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심층성이 담긴 생기부. 세 번째, 상향 지원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 모의고사 성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수시카드 6장은 어떻게 썼을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최초합,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차 불합,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차 불합,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초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최초합,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최초합했습니다. 이렇게 6장을 지원했고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총 4관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신이 약간 애매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학교 라인도 그다음에 과도 지금 높게 쓴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결정일까요?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소비자학과나 다른 학과로 낮추어 쓰는 게 어떻겠느냐 권해주셨지만 저는 경제학부가 모집 인원도 더 크고 제 생기부에 좀 더 맞춰진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었기 때문에 서강대와 한양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경제학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 혹시 육모 어떻게 나왔을까요? 업매 1, 확통 3, 영어 1, 경제 2, 사문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모도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업매 1, 확통 4, 영어 1, 경제 2, 사회문화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의 모의고사가 수학이 다소 좀 낮더라도 국어, 영어, 탐구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경외시 라인에서 일단은 정시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두 장의 카드를 중경외시로 내리지 않고 서성한 이내에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혹시 수능은? 업매 1, 확통 2, 영어 1, 경제 2, 사회문화 1 이 성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실은 기본적으로 항상 6월, 9월이 계속 수학이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2달 만에 90일에 2까지 올렸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원할 수 있는 수학 공부 방법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수능 전날까지도 기출문제를 풀었을 만큼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복해서 풀고 또 새로운 기출을 또 찾아가는 식으로 기출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도 풀어보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등급 컷을 확인해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발전했을지 확인하는 정도였지 그것에 너무 매몰돼서 기출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그래도 평가원이 출제한 6모, 9모 수능들을 좀 더 잘 풀어보고 어떤 유형들이 나왔는지를 숙달하는 것에 좀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배가 한 말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용이다. 자,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합격 비결인 그 내용이에요. 약간 다소 부족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심층성 있는 생기부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첫째,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건 학생들마다 약간씩 방법들이 다른데 태준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좀 선정을 하는 편일까요? 깊이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 제가 희망하는 학과의 커리큘럼, 전공 교과목 등을 살펴보면서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 미리 살펴보고 그에 맞는 호기심을 확장시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제학과 커리큘럼을 찾아보던 중 교과목에 게임 이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1학년 진로 시간에 게임 이론과 관련된 간단한 개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한 예시를 발표하고 2학년 동아리 시간에 주식시장에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고 또 2학년 심화 영어 시간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과목으로 이러한 게임 이론이 있어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한번 시작을 하면 다양하게 내가 관심 있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까지 되어 있는 꽤 괜찮은 이론이었고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또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제가 이론에 대한 탐구는 반드시 3학년 때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준 학생은 그게 1학년 때부터 좀 잘 돼 있는 케이스야.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면 지금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 전공의 커리큘럼 찾아보고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교과목 중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어떠한 이론들이 있는지 이걸 먼저 탐구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관심 있는 현상하고 확장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라고 노하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활동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우선 자신의 사고 흐름이 좀 더 확장되고 또 그 전공 분야가 어떻게 탐구가 이어져 왔는지 그런 역사적 맥락을 좀 파악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일단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생기부에 싣고 또 탐구를 이어나갔을 때 그 부분이 입사관들, 교수님들에게 잘 어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와 관련돼서 제가 태준 학생 생기부를 보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독서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우리 문과 친구들이. 근데 태준 학생은 독서 활동만으로도 생기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생기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서 활동의 장점이 정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생기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만 주면 작년 전망이론을 탐구하며 가졌던 행동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생각에 관한 생각 독서 토론에 참가해 인과관계 의존, 기저율 무시 등 행동 경제학의 여러 이론을 학습함. 특히 평균 회귀와 도박사의 오류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이를 적용시키고자 교내 모의 창업 활동에 참여함. 직관 오류를 유도하는 확률형 게임을 설계하여 참가자들이 범하는 도박사의 오류를 관찰하고 평균 회귀를 통해 이를 분석함. 확률 변수는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지만 주사위 같은 독립시행의 차원에서 개별 확률은 일정하기에 도박사의 오류는 직관 오류라고 지적함이라는 본인의 결론을 냈어요. 정말 좋은 결론이죠. 그래서 그냥 요 채로 그대로 자소서가 있으면 그냥 3번에 넣으면 되겠는데 하는 내용이 있는 도서 활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외에도 창체든 아니면 세특이든 독서를 나의 주요한 탐구로 설정해서 서술을 하고 탐구한 내용들이 매우 도드라지게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조금 볼 수 있는 생기부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깊이 있는 탐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데 혹시 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뉴스 기사를 활용했습니다. 평상시에 뉴스를 자주 보고 나중에 생기부나 교과목 세특이나 자율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링크와 함께 엑셀 파일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탐구 활동을 진행할 때 주제를 선정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읽었다고 하면은 달러 가치 상승, 즉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각국의 통화가 하락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 기사 링크를 복사하고 엑셀 파일에 기록해두면서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금융 분야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테면 2학년 경제 시간에 특정 국가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파급되는 현상을 지켜보며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아 논설문을 작성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최근 시사를 파악하고 그 주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의성 있고 또 각 과목에 잘 연결되는 주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생기부가 나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후배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따라하기만 하더라도 이전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유기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지난 생기부를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활동 등을 요약함으로써 제가 어떤 활동을 했었고 기존에 진행했던 활동 중에 연결을 지을 만한 활동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에 걸맞는 활동도 다음 학년도를 위해 미리 계획해보면서 엑셀 파일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제 생기부를 크게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각의 키워드에 걸맞춘 활동들을 학년, 과목 이 두 가지 축을 넘나들면서 탐구 간의 연계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가 연계했던 활동들을 설명드리자면 2학년 자율활동에서는 플랫폼 경영을 바꾸다 라는 책을 읽고 플랫폼이 어떻게 금융기업을 바꾸고 핀테크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또 은행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에 관련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이 한 과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중국어 회화 시간에도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플랫폼 전략을 활용해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갑을 통한 중국의 결제 문화와 연결지으면서 중국의 문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을 연결지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학년 심화영어 독해 시간에는 플랫폼 경제를 좀 더 심화적으로 탐구해서 플랫폼 경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과 플랫폼 경제의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또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탐구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학년 세계시민 과목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을 다루며 플랫폼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어떻게 비용 감소에 영향을 주었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진정성 있는 탐구 등을 채워놓고 각 활동 간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태준 학생이 설명한 생기부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문과에서 어떤 과를 가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매우 좋은 생기부의 질적 수준을 갖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수시 지원은 진짜 본인의 소신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고 재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 충분히 쌓일 수 있겠지만 일단 자신의 소신대로 원서를 지르고 남은 시간 동안 수능 공부에 힘을 최대한 매진하여 입시에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생 노트와 함께 저의 합격 수기는 유니브 클래스 네이버 카페에 공개되어 있으니 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부는 내가 만들고 내가 주제를 찾아야 정말로 대단히 개성있고 딥한 생기부가 나올 수 있다는 전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모든 친구들 또는 아직까지 내 진로가 명확하지 않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렇게 도움받은 친구들이 마지막에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